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4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날씨가 아주 흐리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제 뒤 배경 화면 청와대 앞에 빨간 적신호가 켜져 있듯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6월 29일 출사표 던졌습니다마는 연거푸 쏟아지는 악재 몸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자 대결 구도에서 44.7대 36.7로 8%포인트 떨어지는, 그래서 5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에게 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뉴시스의 의뢰로, 뉴시스는 통신입니다. 뉴시스의 의뢰로 글로벌 리서치가 지난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3일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7 이재명, 36.7 윤석열, 8%포인트 이재명이 앞서는 그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수, 목, 금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6월 29일 그리고 화요일 윤석열 전 총장이 출사표 던지 그 다음날 6월 30일 부인 김건희 씨가 나는 주얼리가 아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주얼리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이제 마치 지금 현 범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주얼리, 김건희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 2일, 그래 그저께죠, 금요일 김건희 씨의 친정어머니, 즉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형을 갖다 1심입니다만은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조국은 신났다고 하루에도 12번이나 넘는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 갖고 글로벌 리서치의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로 가는 길에 적신호가 켜졌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넘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론조사는 나름 과학입니다. 그 매 순간에 국민들의 표정,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 뉴시스의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갖다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전체 전국에서 1000명입니다. 규모는 1000명 규모인데 44.7 대 36.7인데 이게 보니까 남성에서는 이재명이 48.2, 응답자 남성에서는 윤석열 39.7, 여기도 거의 지금 8%포인트가 넘는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이재명이 41.4, 윤석열이 33.8. 저는 참 보면 김부선 씨 문제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여성들이 좀 거부감이 많을 듯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33.8로 상당히 이재명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우선 또 연령별로 보면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화가 난 20대 남자, 흔히 2대남이라고 하죠.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대거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하는 것이 그동안 4.7 보궐선거를 갖다가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18세부터 29세, 흔히 이제 20대라고 그러죠.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니까 18, 19, 20 해서 29세까지 응답자는 이재명이 41.4, 윤석열이 27.7로 30%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30대는 뭐 보나마나 이재명이 56.6, 윤석열이 22.9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최하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 20대, 30대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내로남불과 부동산 정책 실패와 등등의 그런저런 사유로 가장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2기 출범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지 않겠는가라고 짐작해봤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20대, 30대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공정의 깃발을 들고 나온 윤석열이 최하를 때리고 있습니다. 40대는 이재명이 58.4, 윤석열이 29.0, 50대는 이재명이 48.9, 윤석열이 36, 60대 보면 이제 조금 윤석열이 좀 원기를 회복하네요. 60대는 이재명이 32.6, 그 다음에 윤석열이 56.3, 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이 23.8, 그리고 윤석열이 54.1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 또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20대, 30대가 천하의 흐름을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지나치게 우리가 20대, 30대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두었는데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30대 이미 4.7 보궐선거와 6.11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다 소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시죠. 지역별로 보면은 우선 서울은 이재명이 41.9, 윤석열이 43.1로 팽팽합니다. 경기 인천, 물론 전체 전국 유권자의 한 22%가 서울이고 나머지 한 27, 8%가 경기 및 인천입니다. 그래서 흔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유권자가 전국 4천만 유권자의 절반입니다. 근데 경기 인천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47.1, 다음에 윤석열이 32.3입니다. 참 보면 의외로 경기 인천 이 보니까 표심이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보면 우리 대구 경북 흔히 TK라고 그러죠. TK가 전체 유권자의 한 10.3% 정도 되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합치면 한 2, 3%. 그래서 흔한 얘기로 대구 경북과 전라도가 흔히 비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보수 정당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를 얻지만 또 호남에서는 저쪽 좌파 정부의 후보가 좌파 정당의 후보가 압도적 해서 여기서 표차가 서로 흔한 얘기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씨 본인이 안동 7월 1일이던가요? 안동 내려가서 내가 안동 사람입니다. 264 생가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하여 깨끗이 못한 출발을 했습니다. 라고 망발을 내꺼렸습니다마는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는 이재명이 28.4, 그 다음에 윤석열이 55.8입니다. 더블 스코어죠. 또 반대로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65.8, 윤석열이 12.5로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5분의 1까지. 참 호남은 참 철옹성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인구수로 봐서는 뭐 큰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강원 제주에서는 제주를 합쳤어요. 제주 그래봐야 유권자 뭐 한 3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강원도도 인구가 100만이니까요.
강원 제주가 보니까 이재명이 33.2, 그다음에 윤석열이 44.0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람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표수는. 자, 결국 그렇다면 이제 두 지역이 남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PK 지역이 전체 유권자의 한 17%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팽팽합니다. 이재명이 43, 윤석열이 42.5. 흔히 이제 PK 지역 하면은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가 많지 않겠는가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K, 부산, 특히 이제 경남도 저 남쪽, 창원이나 이쪽으로 봐서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남 출신들이 거의 30-40%에 이른다고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PK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상한 거는 전체 유권자의 10.4%.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서울이 한 22, 그다음에 경기와 인천 합쳐서 한 27, 8.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50, 절반이고요.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한 16, 7%. 그다음에 TK가 10.3. 그다음에 호남이 10.3. 그다음에 충청도가 10.4. 그리고 강원, 제주가 합쳐서 한 6% 정도 될 거야. 한 5% 될 겁니다. 5, 6%.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이 흔히 이야기해서 전국 당선의 바로메타라고 그러죠. 결국 충청도에서 결과론입니다만은 충청도에서 이긴 사람이 항상 대선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제 충청도에다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곤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충청도 민심이라는 공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 유권자들의 특성은 이른바 대세 추종입니다. 흔한 얘기로 되는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까고 보니까 충청도에서 이긴 사람이 전국에서 이긴 것 뿐이죠. 충청도에서 전국의 민심을 바꾼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당선의 바로메타를 할 수 있는 대전, 충남북, 세종 한 10.4% 되는 이 충청 지역,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부친이 윤기준 교수죠. 공주뿐이고 본인도 얼마 전에 이제 충청도에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 조상 대대로 500년, 600년을 충청도에서 살아서 제 피 속에는 충청의 흔한 얘기로 충청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정진석 의원 등이 굉장히 보면 이런 충청 대망론으로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굉장히 푸시 어떻게 보면 좀 붐업 하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전, 충남북, 세종 여기 보면 글로벌 리서치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실망스럽습니다. 이재명이 45.5, 윤석열이 32.2. 그러니까 결국 경기, 인천하고 거의 흐름이 같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가 이재명이 47.1, 윤석열이 32.3이었는데 대전, 충남북, 세종에서는 이재명이 45.5, 윤석열이 32.2.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권자의 거의 27, 8%를 점하고 있는 경기, 인천의 흐름과 10.4% 되는 대전, 충남북, 세종의 흐름이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침 어제 보니까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한 90분 정도 저녁을 함께 하면서 서로 한번 의중을 타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당초의 스케줄대로 갈 뿐이다. 내가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라는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라고 있는 대로 8월 말쯤 출발하게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버스에 탈 수도 있지만은 별도로 제3의 세력으로서 내지는 무소속으로 가다가 최종 마지막 순간에 뭐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가다 보면 3자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자기 힘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윤석열 총장도 자기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붙게 되고 그 세력들이 계속 압박을 가해서 독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이 3자 대결 구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자 대결 구도가 되었을 때는 이재명이 42.3, 또 윤석열이 29.8, 국민의힘이 9.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반드시 국민의힘과 어떠한 형태든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국민의힘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흔한 이야기로 썩어도 준치라고 국민의힘 지금 9.5 나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2017년 대선 때 당시 안철수는 문재인의 턱 밑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그때 홍준표가 6%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5월 9일 대선을 치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은 41, 그다음에 안철수는 21인가 22였고 6%에서 출발했던 홍준표가 24를 얻었던 겁니다. 홍준표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현재는 국민의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최소한 4분의 1, 대략 25% 정도의 저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뭐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없고 어쨌든 지금 범야권에서 윤석열이 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듯하니 3자 대결 구도라도 이재명 42.3, 윤석열 29.8, 국민의힘 9.5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결과 보시고 조금 긴장의 끈을 갖다가 바싹 조우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기설기 엉겨붙고 또 주변에 예전에 김종인 씨가 이야기한 대로 그 똥파리들이 많이 꿰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좀 우쭐한 기분에 보면 중심을 못 잡는다고나 할까요? 잠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7월 4일 일요일 오전 그동안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항상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을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6월 30일 김건희 씨의 줄리 발언 그리고 7월 2일 윤석열의 장모, 법정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리서치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글로벌 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